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들로 분주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파격적인 자산 매각부터 미국의 새로운 영토 확장 발언, 그리고 일본의 헌법 개정 시도까지 국제 정세의 거대한 파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주권의 재정립입니다. 경제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 기술에 투자하고 정치적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치는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마치 19세기 말 열강들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던 그레이트 게임의 현대판을 보는 듯한데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국가들의 생존 전략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매각 대금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계획이라고요? 네, 29억 원에 내놓았다고 하죠. 이건 단순한 자산 처분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여 자산을 정리하는 것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행위입니다.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본위제를 폐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부동산에 묶인 자본을 자본시장, 즉 증시나 펀드로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마침 코스피도 6,300선을 돌파하며 뜨겁게 반응하고 있죠. 경제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소식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의 9조 원을 투자해 로봇과 AI 거점을 만든다는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9조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 로봇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규모입니다. 2026년부터 로봇 제조 클러스터와 수전의 플랜트가 들어서는데 이건 독일의 루르 공업지대가 전통산업에서 첨단 에너지 거점으로 변모했던 과정과 유사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상향 조정한 시점에서 이런 민간 투자는 가뭄의 단비 같죠. 다만 대미 수출 증가율이 7.12% 감소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달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은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행보가 될 것입니다. 사법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됩니다. 대법관 증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개혁 3법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군요. 어제 다뤘던 법외국죄와 재판소원법에 이어 대법관 증언까지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고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건 18세기 영국에서 법적 구제 절차를 대중화하며 근대 사법체계를 세웠던 개혁들과 비견될 만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명상의 대중화나 범죄 피해자 지원 같은 마음의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논의가 활발해지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기술과 경제가 앞서갈 때 제도와 복지가 그 속도를 맞춰가는 선진국형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를 언급하며 부호적인 인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영토 확장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트럼프다운 발언이죠. 거래의 기술이 이제 국가 단위의 인수로 확장된 느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03년 미국의 루이지애나 매입이나 1867년 알래스카 매입 같은 영토 비즈니스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쿠바와 미국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 이게 실제 협상 카드인지 아니면 강력한 압박용 수사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동시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란을 부당 억류 국가로 지정한 것은 중동과 중남미 양쪽에서 강한 미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제 지표는 다소 불안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연 3.6%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건 마치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겪었던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재림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시장이 AI 혁명의 열광 속에서도 긴장하는 이유죠.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멈추지 않습니다. 에릭슨이 텍사스에서 세계 최초 6G 사전 표준 세션을 성공했는데 이건 5G보다 훨씬 빠른 초저지연 시대를 여는 겁니다. 경제는 물가 때문에 신음하고 기술은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불균형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고품질 발전과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했다고요? 네, 15차 5개년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설계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유효 특허가 500만 건을 돌파했고 특히 AI와 로봇 분야 특허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과거 1960년대 소련과 미국의 스페이스 레이스가 지금은 AI 레이스로 바뀐 셈이죠.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을 기술 자립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러중 3자 핵군축 협상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참여를 거부했네요. 중국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아직 미국, 러시아만큼 핵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건 냉전 시대 프랑스가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구축하며 이 소중심의 질서에 반기를 들었던 것과 유사한 행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양회 뉴스센터가 문을 열며 전 세계 기자가 몰려들고 있는데 부동산 위기나 내수 침체 속에서도 하이난 자유무역항 같은 곳은 소비가 활발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려 할 것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전쟁 불포함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계획이군요. 일본 근대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국방군을 보유하고 총리를 최고 지휘관으로 두겠다는 건데 이는 1945년 패전 이후 구축된 평화 헌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입니다. 국가정보국 신설과 스파이 방지법 추진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통해 일본을 정상 국가로 만들겠다는 계산이지만 주변 국가의 긴장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경제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일본의 수출 순위가 한국과 이탈리아에 밀려 세계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일본 경제계로서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과 엔저의 역설이 맞물린 결과죠. 수출 대국의 지위를 잃어가는 모습이 마치 16세기 해상 패권을 잃었던 스페인의 쇠퇴기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대응해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2조 5천억 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단행하고 고등 전문학교를 통해 AI 인재를 양성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기술로 다시 일어서겠다는 건데 한국의 대학 중심 인재 양성과는 또 다른 현장형 인재 육성 방식이라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인도는 경제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7.8%를 기록하며 코끼리의 질주를 보여주고 있네요. 대단한 수치입니다. GDP 4조 달러 돌파가 눈앞입니다. 모디 총리는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하며 국방과 기술 협력을 다졌고 내일은 구자라트주에서 마이크론의 반도체 시설을 직접 개관합니다. 이건 1970년대 한국이 중화공업을 통해 도약했던 시절의 열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도는 이제 단순한 IT 아웃소싱 기지를 넘어 AI와 반도체라는 핵심 플랫폼을 직접 소유하려는 전략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도 인도를 찾았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는 국면인가요? 경제적 실리가 정치적 갈등을 덮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경제가 위축된 상태라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이 절실합니다. 과거 영연방 국가들끼리의 끈끈했던 경제협력 체제를 현대적으로 복원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인도는 이제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누구나 손을 잡고 싶어하는 슈퍼파워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단신들 모아보겠습니다. 캐나다와 러시아, 영국의 소식들을 준비했는데요. 캐나다 경제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반면 중국은 캐나다산 농산물 관세를 유예했다고요? 네, 채찍 뒤에 당근을 주는 중국의 외교술이죠. 캐나다는 0.6% 경제 위축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는데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손을 잡는 등 고군분투 중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됐다고 자평하면서도 내일부터 시행되는 러시아화 법안 때문에 기업들이 간판의 영어를 지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천억 루블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경제적 성장과 민족주의적 통제 사이의 모순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영국에서는 보궐선거에서 녹색당이 승리하는 이변이 있었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노동당의 텃밭에서 녹색당이 승리했다는 건 기성 정치에 대한 영국인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가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건 디지털 영토에서도 국가의 공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의 자유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지점이죠.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국가적 차원의 리모델링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낡은 외투를 벗어 던지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자산 정리부터 일본의 개헌 시도까지 모든 국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과거의 관행이나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미래라는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해안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 여기서 마칩니다. 2월 마무리 잘 하시고 여러분의 하루가 새로운 희망과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